안녕하세요. 지식 속 지식입니다. 2022년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2023년 개묘년. 우리에겐 익숙했던 것들인데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면 미처 유통기한을 챙기지 못한 제품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버릴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면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아직 괜찮아, 먹을 수 있어. 23년부터는 엄마의 감이 아닌 한눈에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아볼 수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유통기한, 즉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이 되는 기간을 표시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으로 여겼죠. 그러다 보니 아직 섭취가 가능한 상품인데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음식물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조 5,400억 원에 달하는 식품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소비 최종 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기간이 깁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에서 70%라면 소비기한은 80에서 90%로 설정되거든요.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20% 줄이면 연간 188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승용차 47만 대의 배기량에 해당하고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니 앞으로 잘 적응해야겠습니다. 1961년생 분들은 아쉬워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내년에 만 62세가 되어 이제 연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집니다. 따라서 61년생 분들은 내년이 아닌 후년, 즉 2024년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3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조사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인데요.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문제는 이미 전부터 대두된 문제기는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는 급여 지급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60세부터 지급되던 연금은 2013년에 만 60세에서 61세로 늦춰졌고 2018년에는 만 62세로,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난 지금 만 63세가 된 것입니다. 2028년에는 만 64세, 2033년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고정이 되는데요. 무연금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는 데 대한 구조적인 대책은 없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출산 장려가 국가적 사명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연금은 나빠져도 출산 지원 혜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영아수당으로 나오던 것을 폐지하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오는 지원금입니다. 기존 영아수당보다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23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급여는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영유아 가정이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챙기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통계 자료를 보면 골프 인구가 21년에 약 564만 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 수요가 20, 30대를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골프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골프협회와 영국 R&A는
4년마다 골프 규칙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라운딩 중에 손상된 클럽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인데요. 따라서 내년 PGA, LPGA 투어에서는 클럽이 손상되면 그 자리에서 교체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움직인 공에 대해서도 관용이 생깁니다. 2019년 미국 프로 골프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11번 홀, 리키 파울러는 물에 빠져 드롭한 후 그린을 보러 간 사이에 공이 다시 물에 빠져 또 다른 벌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움직인 공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자연적인 힘에 의해 움직인 공이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벌타 없이 공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웬 체크무늬 교복 타령이냐고요? 유명 해외 브랜드 버버리가 2019년 국내 교복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체크무늬는 상표 등록 번호 제41994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버리의 상표인 체크무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교복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에만 50곳, 인천에 35곳 등 전국 200여 곳에 이릅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크무늬의 상표권이라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버버리는 영국에서 1856년 설립되어 오랜 기간 체크무늬를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사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체크무늬 패턴을 상표로 등록했고요. 다행히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조정이 잘 되어서 재학생까지는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고 2023년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단정한 체크무늬 교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